안녕하세요. 이세돌의 바둑 첫걸음. 돌을 잡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지난 시간부터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돌을 잡는 또 다른 방법이죠. 축이라는 또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 제가 단수를 칠 때 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렇죠.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배울 이 기술 역시 단수 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또 기술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술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제가 있는데요. 흑돌과 백돌, 두 돌이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흑돌이 현재 연결이 끊어져 있다. 이 한 점과 두 점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백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돌 역시 이렇게 연결이 현재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흑돌을 만약 백이 잡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이렇게 백이 흑돌을 잡게 된다면 물론 집이 늘어나고 다 좋지만요. 무엇보다 이 백돌은 한 번에 연결이 되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흑돌은 굉장히 현재 중요한 돌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돌을 요석, 중요할 요, 요긴할 요자에 돌석자를 써서 요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에게 굉장히 중요한 돌인 것도 맞고요. 흑 역시 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잡혀서는 안 되는 서로에게 중요한 돌, 바로 요석인데요. 이 흑돌 두 점을 잡는다면 백은 한 번에 연결을 할 수 있겠고요. 굉장히 좋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게 될 텐데, 자, 이 흑돌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수 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어느 쪽으로 단수를 쳐야 할까요? 자, 한번 이쪽에서 단수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은 도망을 가게 되겠죠? 흑이 도망을 가게 된다면 활로가 몇 개가 됐을까요? 하나, 둘, 세 개가 돼서 활로가 세 개가 되었고 더 이상 단수 상태로 만들기는 좀 힘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은 뭔가 아닌 것 같죠? 그렇다면 반대쪽에서 한번 단수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은 도망을 가겠죠, 역시? 활로가 세 개는 아니네요. 두 개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또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백은 또 단수를 쳐서 계속 공격을 해야 할 텐데 또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과연 이쪽에서 막아야 할지 아니면 저쪽에서 막아야 할지 두 가지 기로가 있는데요. 자, 먼저 한번 이렇게 아래쪽에서 단수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흑은 도망을 가게 되겠죠. 활로는 3개가 되었고요. 역시 이렇게 되면 잡기엔 좀 힘들어졌죠. 그렇다면 백은 또 이쪽 옆쪽에서 막아야 하는데 흑은 또 나가서 활로는 2개가 되었고요. 다시 또 단수를 어느 쪽에서 쳐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또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백은 한 번 단수를 칠 때마다 이렇게 흑은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이때마다 백은 계속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자,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매번 이걸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제가 쉽게 찾는 방법,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이 지금 3으로 숫자 표시 3이 되어 있는 돌로 단수를 쳤고요. 백은 4로 도망을 갔는데 자, 이때 백이 또 단수를 쳐서 공격을 할 때 우리 편이 있는 쪽으로 유인을 하면 유리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편이 있는 쪽, 어느 쪽일까요? 백이 3쪽에서 이미 이렇게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이 있는 쪽으로 흑돌을 유인해야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쪽에서 3쪽 백돌이 이미 와 있는 쪽으로 흑을 이렇게 유인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또 흑은 저쪽으로 도망을 갈 테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편이 있는 쪽, 과연 어느 쪽으로 유인을 해야 맞을까요? 자, 만약 이쪽에서 단수를 친다면 흑은 도망을 가겠죠? 역시 활로는 3개가 되었고요. 선생님, 우리 편이 어느 쪽에 있다는 건지 저는 잘 찾지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아까 경찰과 범인으로 예를 들었었는데 자, 이번에는
백이 경찰입니다. 흑이 범인이 도망을 가고 있고요. 자, 범인을 쫓을 때 미리 범인이 도망갈 길을 알고 그곳을 막아서 미리 선점을 하고 있다고 하면 범인이 이렇게 도망을 온다고 해도 이렇게 선점을 하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막아서 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백돌 7로 단수를 친 모양을 보면 앞을 막는다기보다는 이렇게 뒤에서 도망가는 범인을 쫓아가는 모양에 가깝지 않나요? 네. 이렇게 뒤에서 범인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미리 범인이 도망갈 곳을 막아서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범인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 범인이 도망을 갔습니다. 이미 이쪽으로 도망가는 방향을 알았죠. 그렇다면 이 방향을 막아서야겠죠. 도망가는 방향을 막아서야겠고요. 또 흑이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 편이 있는 쪽으로 몰면서 가는 곳을 막아야겠죠. 이렇게 계속 나오는 쪽을 막고 나오는 쪽을 막고 계속 이렇게 흑은 도망을 가게 될 테고요. 백은 계속 막아서서 결국 마침내 종래에는 이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흑이 마지막까지 정말 많이도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요. 지금 어떤 상태죠? 활로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태, 단수 상태가 되겠고요. 마침내 흑은 계속 도망을 갔지만 결국에는 백에게 잡히고 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끝까지 도망을 가도 잡히는 형태, 계속 흑이 도망가는 길을 막아서는 이 형태, 이 기술을 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백이 축을 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찰과 범인이 바뀌었죠. 이번에는 백이 범인, 그리고 흑이 경찰입니다. 자, 역시 범인이 백이 도망을 가겠죠. 범인은 도망을 가겠고요. 자, 흑은 경찰이죠. 막아서야죠. 가는 길을 막아서야 한다. 어느 쪽이었죠? 그렇죠. 이쪽에서 막아야겠고요. 백이 또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 편이 있는 쪽으로 몰면서 가는 길을 막아서야겠죠. 계속 이렇게 백은 도망을 가고 흑은 백이 가는 길을 막아서고 이런 형태의 이 기술, 어떤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기술은 축이고요. 이렇게 끝까지 백이 도망가더라도 결국에는 잡히고 마는 형태가 됩니다. 이 형태가 바로 축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축은 쉽지 않은 기술이에요. 어려운 기술인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단수 치는 방향을 계속 신경 쓰는 것도 일단 쉽지가 않고요. 이렇게 백이 잠복해 있는 이렇게 상대방의 돌이 아군이 있는지 없는지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자, 제가 문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백돌 2점을 잡는, 축으로 잡는 문제입니다. 흑은 이렇게 단수를 쳐서 축을 몰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쪽에서 단수를 쳐서 축을 모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과연 정답일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자, 바둑에서 중요한 규칙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일수불퇴. 한번 이렇게 놓았으면 절대 떼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머릿속으로 이렇게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다음 진행 상황을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만약 실수를 했을 때 이거 내가 실수했네. 떼서 옮겨서 또 다른 곳에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바둑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다음에 내가 여기에 두면 과연 상대방은 어느 곳에 둘지 미리 다음 진행 상황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을 수읽기라고 하는데요. 이 수읽기 하는 연습은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합니다. 고수가 되면 될수록 또 고수가 되기 위해서 이 수읽기는 굉장히 필수적이니까요. 계속 많이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네, 정답 결정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먼저 한번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단수 치는 방법부터 정답인지 혹은 정답이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은 이렇게 도망을 가서 네, 활로를 늘리겠고요. 그렇다면 흑은 네, 도망가는 곳을 막아서야 한다. 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계속 흑은 이렇게 막아서게 되겠고요. 네, 모양만 보면 네, 문제가 없습니다. 네, 축의 모양인데 그런데 네, 자, 이렇게 도망가는 도중에 앞불사 지금 반대로 네, 거꾸로 흑이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단수를 쳐서 네, 백을 잡고자 해도 네, 이건 반대로 흑이 잡힌 모습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오른쪽은 정답이 아닌 것 같죠? 일단 네, 그럼 다른 네, 정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아까 그게 정답이 아니었으니까 네, 이게 정답인데요. 자, 왼쪽으로 단수를 치면 네, 백은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겠죠? 흑은 네, 계속 백이 도망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네, 이렇게 막아서게 되겠고요. 자, 끊임없이 백은 도망을 가고 네, 흑은 계속 단수를 쳐서 백을 몰아가는데요. 결국 네, 백은 모조리 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니, 똑같은 단수이고 똑같은 축의 모양인데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제가 사실 힌트를 드렸는데 자, 보시면 제가 백돌 한 점에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해놓은 돌이 있다는 거 네, 이제 발견하셨나요? 네, 백돌 한 점이 미리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축을 모을 때 방향을 결정을 할 때 상대방의 상대방의 병사가 네, 이 길에 내가 가는 이 길에 네, 미리 잠복을 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고 단수 치는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네, 계속 단수를 쳐서 축을 만들었을 때 네, 이렇게 미리 잠복해 있던 백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백의 병사가 네, 나의 흑돌, 나의 병사, 네, 나의 병사를 네, 단수 상태로 만들어 버렸죠. 지금 흑돌, 사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 흑돌 한 점, 네, 단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잠복해 있는 상대방의 병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피고요. 상대방의 병사가 네, 잠복해 있지 않은 나의 병사, 나의 아군들이 있는 쪽으로 네, 상대방을 유인해야겠죠. 단수를 치는 방향을 결정할 때 이처럼 상대방의 돌이 네, 숨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피고 방향을 결정해야겠습니다. 자, 역시 축은 쉽지 않다라는 거 한 번 더 느끼실 것 같아요. 백돌을 이렇게 축을 네, 몰 때 상대방의 병사가 미리 와 있는지 위치해 있는지를 잘 살펴야겠고요. 또 잠복해 있는지도 살펴야 하는데 자, 현재 또 백돌 한 점이 단수 상태가 되어 있고요. 흑이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축을 몬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중앙에 백돌 세모 한 점이 미리 선착을 해 있죠. 자, 똑같이 한번 축을 몰아볼까요? 네. 일단 뭐가 다른지 알기 위해서 한번 축을 먼저 네,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축을 몰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네, 축을 모는 도중에 네, 이 미리 선착해 있던 백돌 한 점과 네, 내가 축을 몰던 이 백돌 한 점이 만나면서 서로 연결이 되면서 네, 축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처럼 미리 이렇게 내가 축을 모는 방향에 백돌이 선착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잘 살펴야 하는데요. 이렇게 미리 선착해 있는 돌, 축을 모는 방향에 미리 와 있는 돌 한 점을 축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축머리가 있다면 네, 축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축을 몰기 전에 네, 아까 말씀드린 수익기를 통해서 네, 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그 후에 축을 몰도록 해야겠습니다. 물론 네, 축을 일단 몰아보고 바둑판 네, 위에서 실전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축을 몰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직접 해보니까 축이 안 되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무책임합니다. 바둑에선 한 번 둔 수는 일수불퇴, 물릴 수가 없고요. 물릴 수가 없다면 이 상태에서 계속 바둑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자 보시면 일단 이 백돌은 축에서 벗어나는 모습이고요. 모두 연결이 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흑은 반대로 흑이 걱정인데요. 자, 흑은 정말 약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단수가 되는 상태, 끊기는 곳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흑은 많이 약해져 있고요. 오히려 백은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이런 불리한 상황까지 오기 전에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축머리의 유무를 잘 확인한 후에 축을 몰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제가 연습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백돌 4점을 축으로 잡는 문제인데요. 이 백돌 4점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왼쪽에서 단수를 쳐야 할지 오른쪽에서 단수를 쳐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에서 단수를 치는 것이 정답일까요? 우선 오른쪽에서 한번 단수를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수를 쳤고요. 백은 도망을 가게 되겠죠? 자, 방금 보았던 도망가는 방향을 막는 곳이라면 이곳일 텐데 자, 뭔가 이상하죠? 느낌이 좋지 않아요. 활로가 흑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렇게 잡히게 되면 오히려 백에게 흑이 잡히면서 축이 성립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쪽에서 단수를 쳐야겠죠? 백은 도망을 가고 나오는 곳을 막아서 우리 편이 있는 쪽으로 계속 유인을 하면서 이렇게 축을 만들어야겠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백이 사망선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이 막다른 길에 다다라서는 결국 잡히고 마는 모습인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과연 어느 쪽에서 단수를 쳐야 이 백돌 2점을 축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세모 표시되어 있는 미리 두어져 있는 이 백돌 2점을 주의하시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수읽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만약 흑이 이쪽에서 단수를 치게 된다면 축으로 이렇게 계속 몰아가겠고요. 단수를 쳐서 계속 축을 몰아야 하는데 미리 와 있던 이 백돌에 축으로 몰던 백돌이 연결이 되면서 흑의 약점만 남은 상태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정답은 이쪽에서 단수를 쳐서 이렇게 축으로 모는 것,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고요. 이번에는 흑돌과 백돌 한 점씩 미리 선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백돌을 잡으려면 어느 쪽에서 단수를 쳐서 축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자, 먼저 이쪽에서 단수를 친다면 아까 축을 모는 방향에 미리 선착해 있는 돌, 이 돌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축머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백돌 한 점이 먼저 축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축을 모는 것은 축이 성립을 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편 아군이 있는 쪽으로 유인을 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흑돌이 백을 모두 축으로 잡은 모습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축은 단수 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가는 곳을 미리 막아서 단수를 치는 방향을 결정해야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뭐였죠? 우리 편이 있는 쪽으로 단수를 쳐서 상대방을 나의 돌 쪽으로 유인하는 것, 이 두 가지 꼭 유념하시고 축을 모는 방향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